안녕하세요. 든든TV입니다. 싱가포르의 관광청은 싱가포르에 있는 문화재나 랜드마크에서 재치 있고 재미있게 찍은 관광객 사진을 모아 매번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 올립니다. 이런 와중에 아이유가 싱가포르 여행 중 싱가포르의 유명 랜드마크 호텔인 마리나 베이샌즈를 배경으로 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곳을 상징적으로 대표할 때 그곳을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랜드마크란 원래는 탐험가나 여행자가 특정 지역을 여행하다가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표식을 해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건물 상징물이나 동상 같은 조형물 등이 어떤 곳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의미가 있을 때 랜드마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자유의 여신상, 이집트 기자의 피라미드 등이 대표적입니다. 대부분의 도시의 크기에 상관없이 그 도시에 랜드마크가 존재합니다. 패키지 여행에서는 랜드마크를 방문하는 게 필수 코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 도시인 싱가포르에서는 랜드마크를 홍보하는 데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랜드마크를 추천해달라고 하면 사람들은 마리나 베이샌스 호텔을 추천해줍니다. 이 호텔이 바로 한국의 쌍용 건설이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의 기술로 완성된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시사 주간지 타임에서 선정한 2019년 최고의 장소로 꼽히고 코로나 시대에 가장 가보고 싶은 명소 중 하나로 선택되었으며 현재 세관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건축물인 카타르 도하에 위치한 카타르 국립박물관입니다. 영원한 사막의 장미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카타르 건축 문화의 상징이 된 카타르 박물관을 현대건설이 만들었습니다. 중동의 사막은 소리 없는 건축 전쟁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급성장한 산유국들이 막대한 오일머니를 앞세워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 높고 이색적인 건물을 앞다퉈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 830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즈 칼리파가 두바이에 건설된 것도 서울 동대문에 디자인 플라자를 설계한 비정형 건축의 대가 자나 하디드가 중동에서 잦은 러브콜을 받았던 것도 다 같은 이유입니다. 카타르는 우리나라처럼 삼면이 바다와 접해 있어 역사적으로 해상 교류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웃 국가들이 오일머니를 펑펑 써대며 너도 나도 돈 자랑을 하고 있을 때 유전이 없었던 그들은 고작 어업과 진주 채취에 의존하며 가난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경제적 빈곤에서 오는 그들의 열등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2차 대전 직후인 1940년 막대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발견되는 극적 반전이 생겨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매장량이 얼마나 많았던지 천연가스만 세계 3위, 원유마저 14위에 랭크되며 단순히 가스 수출국 세계 1위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토 면적이 우리나라의 경기도 정도의 규모로 작고 인구가 270만 명에 불과해 석유 매장량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를 가장 먼저 고민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2022년 월드컵 행사를 유치하고 왕실을 중심으로 상당한 규모의 예술품을 사는 이유도 석유에만 의존하다가는 국가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명한 미술지인 아트앤옥션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술계 인사 10명에 들 정도로 미술계의 큰손으로 통하고 있는 카타르 박물관청의 수장이자 국왕의 여동생인 알 마야사가 이런 국가 미래를 위한 계획의 목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미술품을 수집하였지만 그런 미술품을 전시할 만한 장소에 대한 부재에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걸작들만을 수집하다 보니 전시할 장소의 걸작들에 준하는 장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특히 카타르 국립박물관을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그녀는 프랑스의 세계적인 건축가인 장 누베를 초청해 역사상 유례없는 불가능한 형태의 빌딩 건축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녀의 요청은 간단했습니다. 단순한 쇼케이스가 아니라 박물관에서 고대와 현대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주문 사항이었습니다. 장 누벨은 그녀의 요구 사항을 위해 며칠 카타르를 누비고 카타르를 대표하는 사진들을 보다가 사막의 장미라고 불리는 형체를 발견하였습니다. 사막의 장미는 셀레나이트의 변종으로
사막 아래 깊숙한 곳에서 미네랄과 석고를 머금던 수분이 증발하면서 만들어진 결정으로 그 자체로 귀하고 아름다울 뿐 아니라 발견한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행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장 누벨은 이 장미 형상을 수많은 원형판을 여러 각도로 뒤섞어 아름다운 곡선이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을 디자인하게 됩니다. 이 공사는 건물 전체가 곡선의 기하학적 형상을 이루는 독특한 모양으로 내부는 보통 건축물을 지탱하는 기둥 대신 얽히고 설킨 각양각색의 패널과 계단이 있는 형태입니다. 그는 설계도를 들고 전 세계에 네로라 하는 건설사와 미팅을 했지만 어느 곳 하나 확실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카타르 박물관청이 전 세계 건설업체를 상대로 발주했을 때도 글로벌 건설회사 5곳밖에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독특한 설계에서 비롯된 높은 시공 난이도 때문에 예상 공사 기간만 10년이었습니다. 이 같은 계획에 섣불리 뛰어들 미친 기업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실제로도 그러했습니다. 네로라 하는 글로벌 건설사들 대부분이 계획을 듣기도 전부터 빠르게 손절했고 카타르 왕실조차 무리임을 알았는지 무려 3년에 걸친 엄격한 심사 끝에 하나의 시공사를 선택했습니다. 결국에 마지막까지 남은 건설사는 한국의 현대건설이었습니다. 공사비는 4억 3,400만 달러로 한화로는 약 4,700억 원이었습니다. 1979년 도하 호텔과 회의센터 공사로 카타르에 첫 진출한 이후 라스라판 프로젝트, 카타르 국영 비료 공장 건설, 하마드 메디컬 시티 2단계 공사, 루사일 고속도로 공사 등 총 20건, 92억 규모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점이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현대건설은 먼저 겹치고 휘어진 곡선 건물을 만들기 위해 사막의 장미 모양의 구조체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 장미의 꽃잎을 형상화하는 원반을 콘크리트 패널로 붙였는데 콘크리트 패널의 두께가 46cm로 얇고 곡면이라 철근을 넣을 수 없어 섬유 보강 콘크리트를 사용해 강도를 높였습니다. 조금씩 다른 기하학적 형태인 316장의 원반은 76,000장의 콘크리트 패널 조각을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퍼즐식으로 끼워 맞췄습니다. 하나하나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불가능해 패널마다 바코드를 부착했고 바코드를 찍으면 몇 번 원반의 어느 부분임을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한 조각에 180kg에 달하는 패널을 조립하는 일도 쉽지 않았지만 사막의 장미를 형상화하기 위한 꽃잎인 디스크 하나를 완성하는 데에도 4개월 이상 걸릴 만큼 공사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또한 기하학적 형상을 띤 디자인의 시공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현대건설은 이 과정에서 세계 최초로 건축의 전 과정을 3D 빔으로 진행하는 최신 공사 관리 기법도 도입했습니다. 생산과 폐기까지 모든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 과정에서의 오류를 각각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었으며 비용 절감 효과와 더불어 현재 작업의 진척도와 공사 기간까지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시공오차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건축물의 3분의 2를 목업으로 제작하여 4개월간 테스트를 거쳐 기술적 구조적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하니 현실과 가상을 오가며 입체적인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것입니다. 기술적 문제와 더불어 날씨에 또한 열악했습니다. 바다 옆 현장은 높은 습도와 50도가 넘는 중동 지역의 폭염 등으로 이 속에서 평균 180kg에 육박하는 패널을 운반하고 설치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땀과 노력을 쏟아야 했습니다. 또한 4만여 명에 달하는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 등 다국적 근로자들이 함께 근무하다 보니 안전보건 표시도 다국어로 번역해 동시에 게시했고 안전관리 직원들도 다국적으로 배치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데도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무죄해 2000시간을 달성해 발주처에서 무죄의 인증서까지 받았습니다. 최종 완공까지 걸린 시간만 총 8년, 그렇게 탄생한 완성품은 놀라움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공사가 4년 정도 진행됐을 때 현장을 방문한 장 누벨 건축가도 놀랐다고 합니다. 본인도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이 거대한 사막 장미가 진짜 구현되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다시 4년 뒤 개관식을 앞두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건물을 짓기 위해 엄청난 기술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기 때문에
유토피아적인 건물이라고 자신합니다. 카타르 국립박물관은 3차원에서 전시물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21세기 박물관입니다. 무엇보다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또한 이러한 건물을 설계도보다 더 완벽하게 만들어낸 한국의 기술력은 타국보다 10년은 앞선 기술력입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현재 카타르에서 현대건설의 위상은 국민기업 그 자체입니다. 현재 알마와 유아청소년 의료센터, 알부스탄 도로공사 등 총 20억 달러 규모의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추가로 6,130억 원 규모의 루사일 프라자타워 공사를 단독으로 수주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현대건설 측은 그동안 보여준 수준 높은 기술력과 신뢰 덕분에 향후에도 대형 수주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무엇이든 대충 하지 않고 정성껏 해내는 끈기와 노력 덕분에 중동의 부국들은 한국 건설사들에 대한 신뢰가 남다릅니다. 이 신뢰 덕분에 한국 건설사들이 번갈아가며 매년 수조 원에 달하는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저력은 중동의 무더운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중동에서의 한국 기업 돌풍은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지금까지 든든TV였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통해 시청자분들께 절로 배가 부른 든든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